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꿈꾼다. 이 욕망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하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희생 위에서 서 있는가? 내가 편안히 누리고 있는 기회와 안정은 정말로 온전히 나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걸까? 혹은 내가 보지 못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감내한 고통이 내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불편하다. 나 자신을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누군가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구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희생을 마주하는 일이야말로 인간답게 산다는 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펼쳐보면 희생은 항상 문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고대 사회는 힘과 권력이 지배했고 중세 사회는 혈통과 신분이 삶의 전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근대 사회는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의 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 문화, 자유, 삶을 앗아갔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역사는 늘 승리한 자들의 언어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희생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희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더 교묘해졌고 더 일상에 스며들었으며 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지금 시대는 신분제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정말 그런가?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에는 새로운 계급이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경제력, 학력, 국적, 디지털 접근성, 교육기회, 그리고 심지어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만드는 사회적 위치까지 모두 현대의 새로운 계급 언어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다양하고 더 은밀한 기준이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이 구분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차별과 배제의 기초가 된다. 타인이 나와 다르다고 인식되는 순간 그들의 고통은 내 감정의 영역에서 멀어진다. 그들의 불행은 현실이 아니라 뉴스의 한 장면이 되고 그들의 상실은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 나와 맞닿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이 추상화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잃는다. 그러면 희생은 반복된다.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사회 구조 속에 녹아들고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우리가 보지 않고 싶은 진실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비극은 언제나 사람들이 침묵할 때 반복된다. 타인의 아픔을 정보를 소비하듯 넘길 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 불평등이 원래 그런 것으로 굳어질 때 희생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정말 누구의 희생 위에서 서 있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희생의 반복에서 벗어날 단서를 비로소 얻게 된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고통을 바라보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와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고통을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일을 넘어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에서 눈을 돌리려 한다. 하지만 눈을 돌리는 순간 고통은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하고 희생은 되풀이된다. 사회 구조는 이 무관심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미덕으로 여겨진다.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순간 사람들은 타인을 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의 실패는 나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상대의 상실은 나의 기회로 연결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타인의 불행이 경계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생각이 바로 희생을 정당화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더 숨겨진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분리한다. 알고리즘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필터링하고 데이터는 사람을 숫자로 분류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콘텐츠, 뉴스, 추천 목록은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증폭되고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현대판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를 만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국적, 경제력, 교육 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디지털 접근성 등 수많은 요소가 여전히 누군가의 출발선을 결정한다.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일 때가 많다. 누군가는 평평한 길 위를 걷지만 누군가는 발밑에 수많은 장애물을 두고 출발한다. 그 불평등을 노력 부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동시에 가장 잔인한 해석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주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피해준 적 없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선택 때문이다. 이 문장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타인이 겪는 구조적 억압을 지워버리는 위험한 언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사회의 구조를 만든다. 희생이 사라지려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희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주 작은 무관심 하나, 아주 작은 외면 하나가 조금씩 사회의 깊은 층을 구성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불평등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지.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는 사회는 이미 병든 사회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도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공정,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직장에서의 부당함, 인터넷에서의 무심한 말 한마디조차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편안함이 누군가의 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리는 하루의 평온이 어떤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피해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첫 걸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압박 속에서 만들지 않은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생각은 환경에 의해 조용히 조정되고 사회적 규범과 집단의 기대 속에서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바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비극을 전달하고 인터넷은 타인의 실패와 상처를 빠르게 소비한다. 이러한 과잉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비극을 하나의 콘텐츠처럼 넘기기 시작한다. 이 무감각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사회 전체를 잠식해 나간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경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 경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 위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돌과 구덩이가 가득한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상은 결과만 보고 누가 더 노력했는가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다. 이런 왜곡된 기준은 희생을 은밀하게 정상화한다. 한 사람의 실패는 사회적 구조가 만든 것일 수 있는데도 개인의 게으름이나 선택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는 동안 진짜 문제는 계속 숨는다. 불평등한 교육 기회, 보이지 않는 차별, 계층과 문화가 만든 장벽,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 등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구역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조차 모른 채 자책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 사회가 원래 그런 것처럼 포장되면 희생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더 노력하지 않지? 라는 식의 판단만 늘어난다. 이 판단 속에서 타인의 상실은 누군가의 일상적인 결과로 축소된다. 이 구조는 일터에서도 반복된다. 어떤 기업은 성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끝없는 경쟁에 몰아넣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강요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포장한다. 말이 포장되면 고통은 정당화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번아웃에 시달리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떠나지만 사회는 이런 상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희생하는 사람이 바뀔 뿐 희생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방식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반복된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짧은 영상이나 글로 접하고
그 순간 잠깐 동정하거나 혹은 아예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친다.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 이렇게 고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된다. 고통이 콘텐츠가 되면 희생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굳어지고 사람들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오해한다.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심리학은 말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고통에 대해 빠르게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것은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특성이다.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가 남는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을 잃기 시작한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닫는 사회는 언젠가 자신도 고통 앞에 버려지게 된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지 않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그 외면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을 때 그 희생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 이 둘이 만나면 희생은 구조가 되고 구조는 역사가 되며 역사는 다시 희생을 만들어낸다.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한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사회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은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며 그 고통이 구조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 힘이 생길 때 우리는 희생 없는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사회는 변화의 방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서 움직여왔다. 문명은 항상 그늘을 만들어왔고 그 그늘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말해지지 않았으며 때로는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 그들은 단지 그 시대의 현실이라는 말 아래 묻혀갔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 희생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계급이 존재했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있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던 것이 아니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희생을 용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희생은 구조가 만든 결과였고 그 구조는 언제나 인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선택된 구조는 또 다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조의 일부라는 뜻이기도 하다. 구조 속에 존재하는 순간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의 선택은 늘 다른 사람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작은 차별, 무심한 말, 무의식적 편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작은 외면들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다시 수많은 누군가의 삶을 짓누르기도 한다. 그래서 변화는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혁명이나 시스템의 붕괴처럼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작고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겠다. 나는 내 편함 때문에 타인의 목소리를 지우지 않겠다. 나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낮추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쌓이기 시작할 때 사회는 비로소 변화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단순한 진실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내일은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 역시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사회는 그렇게 무너진다. 작은 외면 하나가, 작은 무관심 하나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침식시킨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고통을 만든 구조를 직시하고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한다면 사회는 조금씩 바뀐다. 하루하루가 쌓여 변화가 되고 변화가 쌓여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더 이상 희생되지 않으며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나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편의로 덮어버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삶을 내 이익을 위해 짓밟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생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간다운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